반갑습니다. 성질줄입니다. 요즘 참 제가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으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얼굴 안색만 보더라도 이게 산 사람인 것인지 죽은 사람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집단에는 좀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 말이 됐거나 저 말이 됐거나 마구잡이로 그냥 내뱉고 있는 중인데요. 심지어 이번에 재명이가 기자회견까지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깡패다 뭐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 일침을 또 날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재명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참 정말 어지간히 재명이가 구속되는 건 싫은가 봅니다. 이거 할아버지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까지 병풍 세워가지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진짜 지 하나 살아보겠다고 저렇게까지 추하게 놀고 있는데, 그런데 부른 사람이 됐거나 간 사람이 됐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이해찬이죠. 이해찬이가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체포 동의안 압도적 다수로 부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이해찬 본인 스스로도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이재명의 논란 때문에 조만간 같이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우선 일단 지금 이재명 논란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이 이화영이가 이해찬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해찬의 이름이 수사팀 내부적으로도 스멀스멀 언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깡패랑 이재명과 이해찬, 요 세 명 사이의 커넥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그렇게 원로들을 모시고 얘기를 듣다가 이 표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썩어버렸어요. 이재명의 표정을 썩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권노갑이었습니다. 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체포 동의안에 떳떳하게 임해야 된대요. 체포 동의안 또 오면은 그때는 선당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재명이가 새겨 듣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당연히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재명이의 표정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재명이가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감정 조절도 잘하고 포커페이스도 잘한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 순진한 사람이거든요. 화가 나면은 화가 나는 걸 그대로 표현해야,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인간, 그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집단에는 그래도 감정을 숨기기 위해 최대한 애를 쓰기는 애를 쓰죠.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하면서도 어떤 모습을 보이냐,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제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무슨 자기 고해성사라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러면서 또 여유가 넘치는지 내가 배임죄면 LH는 배임 할배죄냐, 이거 어떤 써먹을 수도 없는 진짜 저질지근 개그를 내뱉고 계시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저렇게 나이 지긋하신 개딸밖에 없다 보니까 개그 수준도 저렇게 떨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뭐 때문에 도대체 재명이가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정말 고해성사였을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누구를 빗대서 저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빗대어가지고 국가 권력 갖고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던 게, 지금까지 그래도 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저 정도 표현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에 이미 마탱이가 가버린 이 황운하 같은 사람은 검찰을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었고, 한동훈 장관을 이상한 검사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기는 했었는데, 그거야 원래 황운하 같은 공천권에 지금 자기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풍 역할하는 철험의 애들이야 원래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재명이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저런 역할은 철험의 같은 떨거지 애들한테 맡겨놓고 뭔가 그래도 고고한 이런 입장을 지키고 있었던 게 재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재명이가 검찰을 상대로 저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콕 집어가지고 저렇게 얘기한다?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최대한 그나마 자기 지지자들, 그 개딸들한테 야, 내가 당당하다, 이거 내가 오빠 멋있지, 얘기하니까 좀 더러운데 어쨌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그래야지만 개딸도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의 저런 식의 무리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벌써부터 지금 재명이네 마을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재명이네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2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집회 몇 명밖에 안 나왔어요.
15,000명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18명, 19명 정도는 제명인의 마을에 몸을 담고는 있으나 마음은 딴 데 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최대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같은 순간에 당당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혹시라도 지금 같은 타이밍에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명인의 마을 진짜 막 폭파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던 무려 47분간이나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다 뭐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도 짓거리고는 있는 거죠. 딱 저거만 우리가 보더라도 원래 그런 역할은 철험회가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이 친구들이, 이 떨거지들이 총대 맺고 대신 저런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다라는 게 뭐에 대한 반증인 겁니까? 철험의 이 인간들 또한 마찬가지로 눈치를 채고 이재명과 어느 정도 손절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겠죠. 재명이가 그렇게 제정신을 잃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까지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한동훈 장관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뭐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새로운 얘기가 있나요? 그냥 하던 얘기 하신 거죠? 근데 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체포 동의안이라는 것 자체의 말이 어감상 뭐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체포 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딱 그냥 재판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그 얘기 하자마자 그대로 그냥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법정 모욕죄 이런 걸로 그대로 구속이 되겠죠. 판사 앞에 가가지고 판사를 뭐 깡패다 뭐다 조폭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어떻게 구속이 안 되겠습니까? 구속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지. 대번에 그냥 구속을 시키겠죠. 이재명이가 구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상식과 법치에 입각한 주장입니다. 그냥 이재명이 됐거나 야당 대표가 됐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는 거,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을 재판장에 세우는 거, 그리고 구속시킬지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거,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는 걸 제발 좀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알 리는 없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